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20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민생에 국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김만흠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과 정가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청와대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인 선거 결과에 비해서는 조금 대통령의 발언은 밋밋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선거 결과의 민의를 받들어서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겠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그냥 항상 최우선을 민생에 뒀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얘기는 특별하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서의 여당을 과반이 안 되겠고 과반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선거 결과에서는 일당의 자리도 놓치게끔 만들었던 충격적인 결과에 대한 뭔가 대통령의 발언 여기는 깊은 발언은 없었다. 특히 총선 전에 서청원 전 최고위원이 됐죠. 서청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최고 지도자는 김무성 대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라고 할 정도였다면은 집권 여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종 대통령과 무관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강한 인식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일단은 들었습니다. 예. 네. 김만흠 원장께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신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국회와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도 그렇습니다. 무게를 뒀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공개된 내용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라는 표현을 2번 썼습니다. 네. 총선 결과 국민의 민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하여튼 민의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2번 썼고 또 협력이란 말도 한 번 썼죠. 네. 20대 국회와 긴밀히 정부가 나가겠다. 협력하겠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국회 반성론, 국회 심판론을 이야기한 것에 비하면은 상당한 좀 입장 변화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 국정 기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 되는 과정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회 협력이 이전에도 필요했죠. 네. 협력 관계 지금 상황에서는 더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끌어내지 못했을 때 이제 그 동안에는 야당에 대해서 질책하는 방안 그런 식의 이제 되게 반복된 발언이었었는데 주 의원께서는 이번에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이제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대통령의 국회 관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조금 부족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번 어느 전문가라든 어느 정치권 관련된 사람들 치고 20대 총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였었는데 그런 상황 인식에 비해서 대통령은 소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오늘 발언은 저는 부족했다. 추후에 좀 이어질 가능성도 기대를 해봐야겠죠. 이제 국정 운영의 추가 국회로 좀 넘어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협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새누리당이 과반에 지금도 그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20대 국회에서는 제1당까지도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야당으로 국회 운영의 기조가 넘어간 거죠.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번 19대까지는 여야 관계에 있어서 여당이 독자적인 역할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지금 야당과 협상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를 운영하는 여당의 자세가 이제 변화에 필요할 건데 그동안에 그런 여당의 자율적인 기능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의 존재감을 가지고 새롭게 꾸려보겠다 했던 김무성 대표 체제도 그렇게 못했고 시도하려고 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렇게 못했었는데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 더구나 총선의 후유증으로 내용이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여당이 어떻게 정비가 되고 어떤 자세로 지금 야당과 더불어 갈 것인가 이것도 지금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국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먼저 여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청와대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아직
여당 자체가 지금 입지를 말하든지 뭐 입장을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두고 볼 과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20대 총선 후 처음으로 여야 3당 원내 대표가 모였습니다. 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총선 진행 때문에 서로 뭐 국정에 대한 그 국회 운영에 대한 이제 협의는 소홀했었는데, 자, 이제 오늘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일단은 4월 내 이번 달 안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으로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자, 4월 임시국회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일단 4월 임시국회는 열린 것으로 됐고요. 19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 날이 5월 29일입니다. 예. 5월 29일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임시국회가 소집이 될 텐데 뭐 의제 쟁점 법안을 뭘 처리할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예.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동사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부 여당은 처리를 하기를 원하는 상태죠. 거기다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까지도 처리하기를 원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워낙 또 반대가 심합니다. 예. 그래서 19대 국회 내에서 처리가 될지 여부는 지금 불투명 상황이고요. 야당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원래 네. 세월호 특위가 7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니까 그 기한을 연장을 연기하자. 해야 된다라는 예. 것이 지금 가장 큰 쟁점 사항인데요.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더 협상 과정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거 전의 예상에서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19대 국회 나머지 쟁점들을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대강 그냥 지나갈 걸로 좀 생각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물론 지난 18대 때도 마지막 5월 달에 국회법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키긴 했는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하자. 지금 뭐 나와 있는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다가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꺼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정의학 국회의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 관련 법안이라든가 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관련 문제,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 과연 19대 할 수 있을까? 네. 이전에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19대 때 타협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보려고 했는데 못 내린 상황이어서 20대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네.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은 이게 입법처럼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반이면 해결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일단 한번 강하게 이걸 결의안 정도로 밀어붙여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네. 총선 전과 후가 지금 조금 환경이랄까요? 그게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오늘이 원내대표 회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쟁점 논의사항들을 얘기를 할 때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도 관건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단순한 캐스팅 보터를 넘어서 리딩 파트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어느 쪽과도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단적인 예가 지금 노동사법 가운데 파견법 문제를 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지금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사법 가운데 세 개 법은 통과를 하고 네. 그 파견법은 노사정리에 맡기자. 뭐 네. 이런 나름대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당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네. 그 나름대로 유연성을 또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20대 총선 이후 여야 가릴 것 없이 당내의 대표 경선 또 그리고 원내대표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먼저 좀 볼까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이미 원내대표 후보만 해도 한 10명이 훌쩍 넘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내 상황에서 볼 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당선되신 분들 3선, 4선 되는 분들 되게 나가보려고 하고 있죠. 네. 그동안에 당에서의 지도급에 있던 인사들이 이번에 타격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상당수의 지금 물망에 오른 분들이 이전에 원내대표에 출마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최고위원을 겸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유기준, 정의택 이런 분은 최고위원을 했었고 한성교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했었고요. 홍문정 의원은 전에 이제 원내대표 출마하려고 했다가 이제 최종 못 갔던 거고요. 나머지 네. 분들도 전부 고려해서 나올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총선 결과가 일종의 반영돼야 할 것인데 비박, 친박 책임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과거에 친박으로 분류됐던 분들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반면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비박 인사들이 주도할지 네. 당 지도부 못지않게 원내대표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이 모였는데요. 보시고 3당 원내대표의 회의 결과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본회의를 5월 초쯤 또 중순쯤 한 두 차에 거쳐서 본회의를 열기로 이렇게 합의했고 각 당에서 민생 법안 또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몇 개씩 정해서 그 법안을 놓고 3당의 수석 부대표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9대 국회에서 좀 최악의 국회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국회 미래연구원 법안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 오신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3당 원내대표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해달라 이런 부탁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장님께서 아마 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당에서 돌아가서 좀 더 당론을 모아서 이 문제는 같이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장께서 낸 그 선진화법에 관한 내용은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한 5월 중하순쯤에 이제 기간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 당에서 논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보시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오늘 모여서요, 논의를 했는데, 4월 2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데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원론적으로 민생 법안 또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부분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본회의 일정도 5월 중 본회의 일정도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민생 법안 가운데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첫 회동 3당 원내대표 첫 회동을 끝나고 기자들과 잠시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나마 그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남아있는 민생 법안들 또 쟁점 법안은 아니라도 처리해야 될 법안이 지금 90여 가지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런 법안들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단 이렇게 일하는 국회 모습 보이는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은 각 당이 지금 5월 초 정도에 새 원내대표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도부 원내대표 지도부가 본격적인 법안 협상을 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좀 임박하고 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어차피 새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그래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19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조금 남아 있는데요. 자, 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임시 국회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법안 처리 산적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여야 3당이 어떤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무쟁점 법안은 처리하고 지나가야겠죠. 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이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화면은 안 나와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제3당인 국민의당의 주승영 이제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모습도 이채롭긴 했었는데요. 네. 일단 각 당에서 지금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법안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협상하자 이런 것인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마침 국회 선진화법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새누리당 입장이 상황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새누리당은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여소야대 국민에서 할 것인가 물어보면은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지금의 경우에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속내도 그럴까 모르겠는데 마침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 중재안을 내놓은 바가 있었죠.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놨던 중재안을 가지고 서로 애매한 입장에서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어쩌면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안으로 조금 수렴할 가능성. 지난번 18대 말리기에 19대를 향한 국회법 개정안이 됐다면 이번에 20대를 향한 19대 말에 또 이제 개정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자, 앞서서 각 당의 상황 조금씩 짚어봤는데, 자, 새누리당의 상황을 좀 더 짚어보자면은, 뭐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당대표가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안개가 더 짙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총선 직전만 해도 일반적인 예상이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대표로 나서서 당권을 도전을 하면 유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유력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선거 패배에 최경환 의원도 친박 핵심 인사가 나서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까? 네. 어차피 다음번 새누리당 대표로서는 크게 두 가지 임무를 띠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당 쇄신하는 그런 역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을 뒷받침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있는데 네. 그 당원들이나 생각이 당 쇄신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느냐 네. 그 흐름에 따라서 당대표 방향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당권이나 뭐 원내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당 지도부 체제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새누리당은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여권 후보들의 복당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도 그 안에서도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일단 이번에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아마 일당의 자리는 당연히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7명 탈당했던 7명의 당 성향의 소속 의원들을 복귀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이전에 새누리당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7명의 국회의원들의 탈당 계획이라든가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의원의 경우에는 징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불가피하게 탈당했던 경우가 있고 어떤 쪽은 약간 당하고 충돌하면서 항명 비슷한 분위기를 주면서 탈당해서 새누리당 무소속으로 간 케이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리가 없이 그냥 무소속으로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일반적으로 복당시킨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시차를 두면서 선별적으로 하되 전적으로 기회를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기회 같은데 일단은 몇 명이라도 해가지고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새누리당은 지금 안개 속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주가가 좀 계속해서 뛰어오르고 있어요. 뭐 추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김종인 대표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보니까 당권의 주자로 경선 주자로 나오면 자신은 나설 생각이 없다. 네. 하지만은 추대에 대해서는 그거는 가능성을 또 열어두는 그런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상황으로 봐서는 김종인 대표가 만약에 추대 분위기로 간다라면은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고요. 네. 최근 들어서 김종인 대표가 선거 이후에 한 말 보면은 당이 더 변해야 된다. 그리고 네. 국민 정체성에 가깝게 다가와야 된다. 수권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강력한 나름대로 당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그런 합의 추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그 합의 추대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견도 좀 있어요. 정청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강력하게 지금 SNS에서 글을 올리고 또 공천 오적을 또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본인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국 대의원 대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출마하고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 정청래 의원은 아시다시피 당내 기반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외 열성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네. 뭐 새누리당과 그 더민주에 비해서는 비교적 잠잠합니다만 국민의당도 역시 원내대표 경쟁도 역시 거기도 치열하죠. 네, 국민의당도 이제 총선 이후에 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비 과제가 필요하죠. 네. 일단 선거는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했고요. 이전에 천정배 이제 공동대표든 다른 사람이 합류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탈당해서 3년 사람들 중에서 3선이나 4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도 대개 개인적으로는 지도부에 합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대를 통한 지도부 구성은 조금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당장은 일정이 원내대표 구성이 닥쳐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두고 거의 1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로 가려고 할 겁니다. 성향으로 봐서는 이제
개혁 성향을 강조하는 쪽도 있을 수가 있겠고 호남 기반을 강조하는 쪽도 있을 수 있겠고 안철수 대표와 더불어서 더불어가는 분위기를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당 지도부하고 원내대표하고 적절하게 어떤 방향으로 비합할 것인가에 따라서 원내대표를 우선 누구를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19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임시국회를 20일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자,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정가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